자, 116회 오늘 푸셨던 기출문제 116회 전산세모 2급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자본적 지출 항목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으니까 비용 처리하지 말아야 되는데 비용 처리했으니까 비용은 과대됐고요.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자산 처리 안 했으니까 자산이 과소가 됐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당좌 자산이 아닌 것. 우리가 영어권 요거 무형자산이죠.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추정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 우리 추정, 여기 정책의 변경에 해당되는 게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표시통화 변경하는 거랑, 그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평가무형 바꾸는 거랑, 그 다음에 유가증권의 취득단가 산정 방법 변경하는 거랑, 요렇게 꼭 외워주셔야 돼. 그 네 가지가 아니면 다 추정의 변경이니까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인데요. 우리가 신주 발행비는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인데,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돼야 된대. 그럼 우리가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면, 이때는 포함인 거고, 추정할 수 있으면 포함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시용 판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매 의사 표시하지 않은 걸 더해야 되니까 여기서 200만 더 하셔야 되는 거고, 담보로 제공한 건 아직까지 내 거 실질적인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으니까 요 900만 원도 우리가 가산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선적하면 바로 구매자 거니까 구매자가 가산해야 되는데 지금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구매자죠. 그러면 가산하는 거 맞습니다. 답이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6번인데요.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번 가공 원가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 더한 거죠. 다시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7번인데 종합원가 계산은 우리가 기말 단기 완성품 원가하고 기말 제공품 원가하고 평가해야 되잖아요. 평가 문제 발생하지 않는 답은 4번입니다. 빨리 해설할게요. 네, 8번. 우리가 답인데 이건 좀 쉽죠, 여러분들. 단계배분법은 일부는 고려하는 방법이니까 답이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거 잘 보셔야 될 게 당월에 미지급한 금액이 2만 원인데 발생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당월에 지급한 요 10만 원이 있는데 이 10만 원이 뭐냐면 전기 미지급을 전기에 미지급한 걸 단기에 지급한 게 3만 원이 있는 거죠. 3만 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단기 발생분을 지급한 게 7만 원이 있다. 이 소리예요. 지금 여기까지 밑줄 친 게요. 그 다음에 또 단기에 미지급했대요. 근데 우리가 단기에 미지급한 건 단기에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단기에 발생은 했지만 단기에 지급하지 않은 건 올해 발생했으니까 단기 지급액에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당월에 제조 간접비로 해야 될 보험료는 여기 9만 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벌써 9만 원이네요. 전월. 제조 간접 원가네요. 그럼 제조 간접 원가니까 영업 부문 빼고 그러면 9만 원에 80%인 2번이 답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공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하래요. 그럼 우리 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단기 완성품 있죠. 이게 평균법이면 단기 완성된 건 전부 다 단기 투입분에서 단기에 완성이 되는 거니까 100%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60%만큼 가공했으니까 기말 제공품 60% 시점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거 한 게 여기 평균법입니다. 제공품 평균법.
평균법을 했을 때 요거 계산하시게 되면 1220개입니다.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선입선출법이라고 하죠. 선입선출법은 어떻게 나눠야 돼요? 여러분 위에다 해볼게요. 그럼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단기 완성품을 기초 제공품이 단기에 완성된 것과 단기 투입분이 단기에 완성된 걸로 쪼개야 되잖아요. 이게 선입이면 쓸데가 없네요. 그죠?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쪼개셔야 되냐면 반드시 기초 제공품 300개가 먼저 단기에 완성되고 나머지 800개는 단기 투입분에서 단기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기초 제공품은 작년도까지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20%만큼 가공을 했으니까 올해 얘를 완성시키려면 추가적으로 80%만 추가적으로 올해 가공시키면 작년도에 만들다만 300개, 20% 만들다만 300개가 100% 완성이 되는 거고요. 단기 투입, 단기 완성품은 고민할 필요 없이 단기에 사람과 기계가 모든 가공 다 했어요. 100%고. 오늘 남아있는 60, 올해 남아있는 60%는 전부 다 단기 투입분이니까 60%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얘가 240개, 240개, 800개, 120개니까 그러면 몇 개냐? 1160개. 예,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 과세되는 거 KTX죠? 이거 답 2번. 그 다음에 12번인데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의제 매입세 공제가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라는 뜻이니까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식인데 이게 지급식이 의제가 있어요. 지급식이 의제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거예요. 지급식이 의제 규정이 우리 근로소득 같은 경우 1월 달부터 11월 달 있죠. 11월 달에 우리가 이거를 미지급하잖아요. 미지급하게 되면 12월 30일 날 지급으로 의제를 해요. 의제를 합니다. 알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12월분을 미지급하게 되면 이때는 다음 연도 2월 28일, 2월 말일 날 지급한 것으로 의제를 해요. 이거 좀 어렵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네, 5월달 급여 5월 30일로 쓰고 5월 31일이고, 2번. 7월 귀속분을 8월 10일 날 주면 8월 10일 날, 우리 항상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원진수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1월 귀속분을 1월 31일에 주면, 요 1월 31일이 아니라, 여기 걸리죠? 11월 달 급여를 우리가 안 줬으니까, 2025년에 준 거죠. 12월 30일 날 지급의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024년 12월 기속 근로소득을 2025년 3월 30일에 지급하면 3월 30일이 아니라 2025년 2월 28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좀 어렵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우리 간편장부 대상자의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은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이거는 복식포기 의무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이 국세환급가상금은 국세환급금 이자는 총 수익 금액이 아니죠. 국가가 미안하다고 이자서 돌려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가사용 소비하면 그때는 우리가 금액을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여러분들 잘 읽어보실 게 부동산 임대와 관련 없는 사업소득이니까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이에요. 그럼 다른 소득 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잖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15번은 조심하실 게 우리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 있죠.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없어도 부녀자 공제는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녀자 공제는 본인이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인데 배우자가 있는 여성 이렇게 돼 있지 별도의 소득이 없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건 기본공제 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추가공제나 아셨죠? 그래서 부녀자 공제 예외입니다. 예외.
자, 이렇게 이론 설명하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 복사를 제가 잘못해가지고, 여기, 네, 문제 1번 죄송합니다. 좀 거꾸로 보실게요. 복사 잘못했습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인데, 자, 요거 외상매출금 회수한 거니까, 이건 제가 그냥 거래처는 일반전표 입력이면 채권 채무만 입력하면 되니까, 나머지 애들은 거래처를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일단 일반전표 입력에, 날짜는 1월 3일자. 대변에 일단은 외상 매출금은 감소하겠죠. 그다음에 거래처는 임으로 걸게요. 하남 상회 340만 원. 이 중에서 우리가 나머지 차변 받으러음으로 140만 원 받았고요.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는데 보통예금은 채권 채무 아니니까 거래처 안 걸었어요. 근데 혹시라도 이게 여러분 거래처 걸려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래처 거는 것만 꼭 입력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도서 인쇄비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25,000원. 우리 책 사면. 네, 그래서 1월 15일은 두 가지가 가능해요. 아예 출금해가지고 우리가 800번대 도서 인쇄비 있잖아요. 요거를 잡으시거나 25,000원. 아니면 차변의 도서 인쇄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정답 인정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18,000원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들어가죠. 그죠? 취득세는 무조건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들어가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지방채 무조건 강제적으로 사게끔 돼 있어요. 얘가 액면가가 1,200만 원인데 지금의 가치는 1,05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럼 다른 채권 시장에서 지방채를 산다면 1,050만 원인데 1,200만 원을 줘야지만 소유권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1,050만 원짜리를 1,200만 원에 줘야지, 주고 사야지만 너의 그 해당 유형자산의 법적인 소유권 인정해 줄게 라는 의미니까 요 내가 웃돈 더 준 원래는 1,050만 원짜리인데 1,200만 원 줬으니까 웃돈을 더 준 150만 원만큼은 소유권 인정받기 위해서 나라한테 150만 원의 웃돈을 더 준 걸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 보통이라 하겠습니다.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간 건 1,800만 원과 액면 금액으로 무조건 사게끔 되어 있거든요. 여기 액면 금액이 안 좋네 또. 액면 금액 사기금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1,200만 원. 그럼 나머지 우리가 시가 정보 알려줘야 되는 거니까 얘는 채권은 매도 가능 증권이 채권이에요. 그럼 여기 매도 가능 증권 여러분들이 적어 주셔야 되는데 매도 가능 증권은 우리가 178번인 투자자산이기 때문에 나머지 1,05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월 20일자는 차변의 토지 금액은 얘가 하시니까 1,950만 원 나오고요. 나머지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이 여기 178번 쓰셔야 돼요. 1,050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뭐 어렵진 않죠. 바로 해볼게요. 일단 급여 총액 요게 제조부서 직원 급여니까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거 세무이금을 안 봐가지고 이게 급여 했는데 이렇게 500번대가 검색이 안 되네. 500번대 검색되면 500번대 급여도 인정해요. 근데 원칙이 임금이잖아요. 그래서 임금 총 650만 원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회사 입장에서는 요거 뗀 게 예수금 1167260이죠. 대변에 예수금 1167260. 그럼 나머지가 보통 예금 계좌에서 나갔다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좀 어려웠는데 5번은 우리가 이제 기계장치를 구매하고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했던 거래에 대해서 신한카드로 결제해서 지급했대요. 그럼 한마디로 내가 미지급금은 당초에
요 9월 2일자 입장에서 미지급금은 은성기계한테 있었겠죠. 얼마가 있었을 거냐면 은성기계한테 총 2,200만 원의 미지급금이 있었을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카드로 결제했는데 그 카드에 대한 이제 미지급금이 신한카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12월 1일자는 차변의 미지급금, 내가 미지급금이 은성기계한테 있었을까, 은성기계한테 걸었을 거예요. 요걸 결제한 거잖아요. 요걸 대변의 미지급금. 근데 요거는 은성기계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거냐면, 네, 카드가 신한카드 이렇게 하라는 거, 대체하는, 미지급금 대체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2번에 1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는 부가가치세 별도의 매각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대. 잠깐만요. 이거 환경 등록해가지고 좀 올바르게 세팅할게요. 자, 404, 153, 108 이렇게 하고 자, 그럼 날짜 1월 2일자에 유형은 매출 쪽이 과세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100만 원. 거래처 코드는 얘가 어디 있냐면 미래전자에 매각했고 세금 계산서 발급했고 전자가 맞고요. 분계 유형은 무조건 혼합. 그럼 대변에 일단 기계장치를 날려야 됩니다. 기계장치 취득원가 5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날려야죠.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430만 원 날리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내가 처분 손익구할 때 부가가치세 내가 먹는 게 아니니까 요 순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처분 금액과 이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 70만 원하고 비교하면 처분 이익이 30만 원 나와요. 그래서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30만 원. 물론 이 순서대로 안 하셔도 됩니다. 30만 원이고 그럼 내가 받을 게 총 110만 원이죠. 근데 지금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받았대요. 부가가치세가 얼마냐면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 나머지는 기계장치 팔고 어음 받았으니까 미수금이지 받으러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보니까 접대 목적이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대요. 그러면 지금 네, 불공이 되겠죠? 그리고 거래처는 롯데백화점 중동이네요. 날짜는 02월 12일로 유형은 불공, 공급가액은 71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직접 쓸게요. 롯데백화점 중동. 그다음 전자라고 돼 있고요. 분계 유형은 보통 예금이니까 자 일단 이거 기업 업무 추진비 잡고요. 분계 유형은 보통 예금이니까 혼합. 자, 그 다음 영업부 거래처니까 800번대 접대비 잡아주시고, 기업 업무 추진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 계좌가 되겠죠. 여기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보니까 우리가 제품을 팔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대요. 매출 쪽에 영세고요. 그 다음에 제품 팔고 제품을 외상으로 판 거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얘는 유형은 혼합이 되겠네요. 분계 유형은.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7월 17일 날 유형은 매출 쪽의 형세, 공급가액 1,800. 품목수량 단가 채점 대상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거래처는 봉산실업, 그 다음에 전자라고 언급이 있고요. 유형은 3번이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서류번호 언급이 없어. 서류번호는 여러분들 없습니다. 자, 네, 분계 유형은 혼합이죠. 그럼 차변에 현금 받은 건 180이고. 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외상 매출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보니까 면세 대상을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 받았대요. 그럼 매입 쪽에 현면이 되겠고요. 그리고 얘를 500번대 복리후생비와 800번대 복리후생비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8월 20일자
유형은 매입 쪽의 현면, 공급가액은 200만 원이고요. 거래처는 주식회사 하나로마트에서 현금 영수 받았고, 분계 유형은 현금 결제인데, 좀 조심하실 게 이거 현금 이렇게 해버리면 분계가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니까 무조건 혼합으로 하셔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야 내려가니까. 일단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고 일단 뭐 어떻게 적을까요? 그냥 할게요. 자, 차변에 500번대 복리후생비가 6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800번대 복리후생비가 140만 원이죠. 나머지가 현금 결제 2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정 신고 시 누락분을 확정 신고에 반영되도록 입력 설정하는 게 있죠, 방법이. 일단 유형은 조심하실 게 여러분들 여기 전자가 없으니까 전자 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별도의 언급이 있나? 세금 계산서를 여기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나와 있는데 풍성 철강? 도매업 철강. 그럼 별도의 언급 없으면 매입세 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 종이 세금 계산서 받았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날짜는 좀 문제가 좀 이상해. 유형은 매입 쪽의 과세, 공급가액은 100만 원.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는 풍성철강. 그 다음에 전자 건너뛰셔야 돼요. 아니면 명번부. 그 다음에 분계 유형은 우리가 지금 도매업 철강. 원재료라고 돼. 원재료면 매입세 공제 되게 죄송해요. 매입세 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유형은 우리가 매입 쪽에 과세가 맞고요. 근데 원재료니까 얘는 분계 유형이 전액 외상 매입금이기 때문에 2번 외상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3번 혼합하셔도 됩니다. 전 외상으로 할게요. 혼합하신 분들은 이 분계랑 똑같이 돼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매입 매출 점표 입력해서 예정 신고 누락분을 확정 신고 때 반영할 때는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간편 집계 누르고 예정 누락분 클릭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 2기 예정 신고 누락분을 2기 확정 신고니까 2기 확정 신고는 24년 10월 달에 그죠? 10월 달에 게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확인 이렇게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116회 기출문제 이론하고 일반 점표 입력, 매입 매출 점표 입력 해설했고요. 그 다음은 나머지 우리가 부가가치세, 결산, 소득세 하겠습니다.